당을 떠나겠다. 근데 의총까지 말지 말고 제명해달라. 그래서 탈당한다는 의미로 읽혔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처럼 그 국회의원도 3번 했고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설마 그 정당법을 모를 거로 생각 안 해서 저희는 이 정도면 탈당 의사를 밝힌 거였다. 결론적으로 3시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탈당으로 맞긴 맞았는데 중간에 목리를 한번 부렸더라고요. 맞아요. 예, 한 서너 시간 동안 아주 또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예. 요게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야권 쪽의 야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쪽 친민주당 매체들이 확실히 네. 이런 부분 취재가 잘 되더라고요. 요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네. 요거 이제 저 프레시안에 나온 것들을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네. 19일 날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네. 부분. 네. 그런데 이 오전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의총 없는 제명을 요청을 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야 의총 열지 말고 나 거기서 제명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제명이라고 해줘.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손 들으세요. 뭐 찬반 이런 거는 묻지 말아줘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정당법 33조에 따라서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도 무슨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되고 집합 투표 방식의 의원총회가 필수적이다. 오메. 그러니까요.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법상 이거를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얘기가 오고 가다가 1월 19일 오후 1시 35분에 탈당계를 사무총장실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사무총장이죠. 조승래 의원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으로 이첩을 해서 탈당 처리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거랍니다. 네. 그러면서 또 오후에는 당의 이제 단체방해 공지를 통해서 모든 상황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의혹을 씻어낸 뒤 다시 돌아오겠다. I'll be back. 알비제.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네.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요 기사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제명을 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예. 저 제명이 되는 것과 본인이 탈당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저게 의원총회 열어서 이게 제명된 거랑 아닌 거랑 사실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이 됐잖아요. 근데 본인이 탈당한 다음에도 네. 사후 제명 조치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는 한 5년 이상 못 돌아오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죠. 강선우 의원은.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은 아일비백을 1년 후에 할 수 있나, 2년 후에 할 수 있나, 5년 동안 안 되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기사를 보면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즉각 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탈당 후 제명 강선호 의원처럼 안 한다는 거로 밝혔는데 네. 또 오늘 아침에 일부 보도를 보면 윤리위원회 윤리심판원 이런 데서 제명 의결을 했고 아마 이제 최고위만 슬쩍 거치면 강선호 의원처럼 제명 후 탈당 내지는 그러니까 탈당 후 제명 내지는 탈당 후 사실상 제명 조치에 준하는 것과 밝혀진다. 약간 해석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이 김병기 의원은 일단 아까 그 나를 제명하는데 의총에서만 해서 이거는 좀 거창하게 비유하면 야 개헌하는데 국민투표는 하지 마.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국회에서만 의결해서 개헌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아마 추정컨대는 자기 손으로 탈당하기는 싫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성적표를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80%가 제명에 찬성했다. 그렇지. 창피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막 51대 49로 정말 왜냐하면 김병기라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어쨌든 뽑혔을 때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했었으니까 막 결선 투표 가서든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찍어주기 미안하고 내지는 나도 녹취당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한 52대 48로 가까스로 만약에 제명이 조금 넘었다 그러면 또 당의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창피하게 당하기도 싫고 또 당에 끝까지 부담 줬다는 얘기도 싫으니까 의원 총회는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전 약간 목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는 예. 꼼수가 들통났다. 꼼수가 들통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꼼수를 이제 김병기 의원이 꼼수를 부리려고 했다가 그게 지적이 당하자 탈당을 했다라는 게 동아일보는 시커먼 제목으로 뽑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봐요. 복당과 제명과 탈당은 큰 차이가 있는데 예. 네.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복당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명은 무조건 5년이 지나야 되는데 네. 물론 거기도 예외적인 규정은 있겠지만 네, 뭐 최고의 의결 이런 게 있으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5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돼 있고 탈당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바로 복당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탈당은 자기가 주어가 돼서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는 거고 제명은 당이 결정해서 내쫓는 거예요. 예. 사실은 결과는 비슷하지만 무소속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큰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선우는 제명 효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고 예. 김병기는 탈당 효과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제명은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면 제명 결정을 다시 할 것인가 의원총회를 반드시 정당법에 따르면 열어야 된다는데 의원총회 열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이거 관련해서는. 아니,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네. 탈당을 했으니까 그때는 의원총회 없이 그냥 제명이 되긴 됐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결까지 거쳐 이미 탈당했으니까 사실상 사후 제명. 그러니까 너는 다시 5년 동안 못 들어온다. 그런 의미를. 그러면은 강선우 받았는데. 제명은 정당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미 탈당한 다음이니까 당에 있는 당을 진짜 제명할 때는 정당법이 아마 그렇게 돼 있다는데요. 이미 탈당한 상태의 상징적인 의미의 제명 그 조치를. 상징적인 제명 정치라면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이제 복당할 때 상징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우리 출입하는 기자님들이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따져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나중에. 왜냐하면 예. 이런 부분들이 은근슬쩍 지금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또 스리슬쩍 열어올 수 있는 백도어를 또 열어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지금 김 선배 그 백도어. 말씀 하시는 네. 거잖아요. 예. 2028년에 이 사람들이 네. 민주당 이름으로 다시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강선우 의원은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2028년 이 다시 출마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일단 선언은 해놓은 셈이고 아. 김병기 의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총장은 이미 탈당했으니까 추가 제명 절차 없을 거라고 했지만 또 윤리심판원에서는 제명 의결은 뭐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강선우보다는 조금 미치지만 이를테면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언제 국회 내에서 저기 남의 휴대폰으로 차명 투자했나 막 기억도 어사미사하지만 네. 그 양반은 탈당하고 아무 조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 이춘석 의원은 정말 수사가 잘 흐지부지되면 바로 들어와서 또 국회의원 할 수 있다. 이춘석 의원처럼 아예 제명이 없는 경우와 강선우 의원처럼 상당히 상징적으로 사후 제명을 해놓은 거에 중간 언저리인 것 같아요. 지금 김병기 의원은. 그렇죠. 네, 중간 언저리.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왜 김병기가 자기가 끝까지 싸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왜 이토록 잔인하냐고 대들었던 김병기가 그렇죠. 이렇게 자진 탈당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과 본인 부인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로써 단식이 엿새째고 바로 김병기를 특검하라 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거기에 지지가 좀씩 오르고 있다는 것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아니네. 김병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네라는 쪽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여론이 이제 꺾이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 것인가? 이번 김병기의 자진 탈당 결정에 청와대는 어떤 교감을 갖고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제 김병기가 사라지면 민주당이라는 당 안에 이재명의 교두보는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병기의 대체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니 그렇다면은 김병기 대신 신임 원내대표인 한병도가 되느냐? 네. 그런데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뭐 개파색이 없다, 개파색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한병도가 종합 상황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합 상황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치러질 때 선거의 그 모든 것을 총괄지휘하는 사람이 종합 상황실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병도는 친명파라고 보고 그렇게 말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를 대체하는 한병도의 역할 뭐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스타일상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김병기처럼 총대를 세게 메고 정청래하고 정청래한테 물어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각을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믿음직하게
그냥 복심처럼 우직하게 청와대 뜻을 관철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네. 그런 분석이 많긴 많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헛발질 비슷하게 한번 한 게 있죠. 뭐냐면 중수청에 대해서 이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 나중에 뭔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말을 한번 주워 담는 그런 해프닝이 한번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입조심에 약간 그런 청와대 네, 정권을 입조심에 뭐 했는데 이렇게 예. 청와대로부터 딱 한번 주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 모양새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이따가도 좀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런 수사기관 놓고는 여전히 청와대 당정청에 조금씩 이렇게 뭐 좀 엇박자 같은 게 나고 또 그래서 총리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이따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금 든 생각인데 만약 김병기가 탈당을 했다가 5월 달쯤 복당을 해서 아니면 7월 달쯤 복당해서 당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헛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요즘은 워낙 손바닥 맞아요. 뒤집하기 때문에 올여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면은 7월에 복당해서 드라마가 쓰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뭐 그럴 가능성은 뭐 희박하겠지만 네. 뭐 김 선배도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 했지만 일말의 걱정이 남는 게 옛날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때면 아무리 검찰이 무슨 저 정권의 주군에 그 정권에 따라 뭐 손바닥을 뒤집네 해도 검찰은 이런 수사에 한 번 딱 들어가면 절대 이걸 물고 안 넣어줬어요. 자 김병기 다 압수수색 다 손 빨리 불러 그래갖고 정말 전광석처럼 수사를 해서 김병기 의원 정도의 저런 혐의면 제가 볼 땐 영장을 칠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경찰은 진짜 무능한 건지 못 본 척하는 건지 수사하기 싫다고 앙탈을 부리는 건지 네. 보채는 건지 정말 수사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정말 막 얼굴에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써 있는 무슨 초등학생처럼 수사를 너무 태만하게 한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도 저 수사가 제대로 될까?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그냥 흐지부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솔직히 돼요. 그래서 우리 장 실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진 서울신문 칼럼 하나를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박성원 논설위원이 쓴 건데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에 손을 뗀다. 그런 세상은 제2의 제3의 김병기 강선우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천당이 될지도 모르겠다. 제가 맨날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진짜 거하게 횡재하고 서민이 재앙이 되는 그런 맞아요. 수사기관 개편, 수사체제 개편이 이제 현실화하는 겁니다. 김병기 강선우가 한둘이겠느냐? 그럼요. 대전제하에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지금부터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왜? 검찰이 없어지니까. 김병기 강소는 그나마 언론의 추적과 보도로 알려졌는데도 발뻗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진짜 그림자 속에 있는 정말 거학. 그게 진짜 조폭 같은 거학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거학일 수도 있고 국민 눈에 안 띄는 그러나 권력을 기가 막히게 행사하는 우리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 같은 사람 저렇게 서울시 안팎에서 저렇게 많은 가족 비즈니스라는 건 몰랐었잖아요. 이번 일 그럼요. 안에서 몰랐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거학들 앞으로는 발 뻗고 자고 횡재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의원한테 걸려 있는 사건이 14가지라거든요. 하나 또 13가지라고 하나 또 늘었네요. 네, 동아일보는 14가지라고 이제 카운트를 했던데 예. 뭐 중요하진 않을 예, 거니까 예, 예. 나누면 17가지, 20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포괄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럼 복당하는 거죠. 무혐의 살아서 돌아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어 전문 용어 쓰잖아요. 클리어.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면 8월 전당대회에 두고 보자고요. 우리가. 설마 해. 설마. 아니 예. 설마 했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하는 얘기. 설마가 눈으로 만든 말 아니야? 설마. 눈으로 만든 말은 햇빛에 바로 녹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